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요인은 바로 저체온에 있다고 말하며,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체온이 왜 해로운지,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여러가지 체온업 건강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병에 걸린다. 신혼병 증가의 원인은 저체온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저체온인 사람이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볼 수 없었던 질병이 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위 신혼병이라고 불리는 허니문 방광염이다. 이것은 성생활로 인해 외음부에 붙어있던 잡균이 번식하고 그 잡균이 요도에서 방광으로 들어가 방광 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따라서 신혼병은 결혼 후 잦은 성생활로 발병한다고 하여 붙여진 별칭이지만 현실적으로 미혼, 기혼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왜 신혼병에 걸리는 사람이 늘고 있을까? 최근 연구를 통해 외음부의 잡균 번식이 저체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신혼병에 걸리는 여성들이 대부분이 저체온이다. 저체온이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알리는 알람. 질건조증, 안구건조증, 구강건조증은 각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 같지만 원인은 전부 샘 조직의 기능 저하에 있다. 그러면 저체온이 샘 조직의 기능 저하를 가져온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했을 때 위 3가지 건조증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2가지 자율신경이 교대로 몸을 지배함으로써 신체 기능을 잘 유지시킨다. 이 2가지 자율신경은 마치 시소처럼 정반대의 작용을 한다. 가령 혈압은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면 높아지고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면 낮아진다. 혈압이 오른다는 것은 혈관이 수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면 혈류가 나빠진다. 혈류가 나빠지면 체온은 내려가고 반대로 혈류가 좋아지면 체온은 올라간다. 이러한 자율신경의 지배체계는 내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장과 폐 등의 순환기계와 호흡기계는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을 때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장을 중심으로 한 소화기계는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을 때 활발하게 움직인다. 체온으로 풀어보는 면역력의 비밀. 우리 몸에는 매일 5,000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 약 5,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인간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력도 가지고 태어났다. 몸속에서 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면역력에 의해 암세포가 제거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흔히 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매년 1회씩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지난해에는 1cm가 채 안 되어 발견하지 못했던 암이 다음 해에는 2cm 가까운 크기의 종양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마다 검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여 매일 생성되는 암세포가 절대 종양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면역력 약화의 주범인 저체온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 식사, 수면의 포인트. 면역력을 높이려면 3가지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적절한 운동,
몸에 좋은 식사,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이 그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관계를 피지컬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른다. 피지컬 트라이앵글이 균형을 이루면 면역 체계는 원활하게 작동하며 트라이앵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지나치다면 면역 체계에 혼란이 생기고 면역력은 떨어진다. 적절한 운동, 몸에 좋은 식사, 질 좋은 수면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생활이 면역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운동법.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근육은 점점 위축된다. 그리고 근육이 위축되면 몸이 안으로 말리듯이 서서히 우그러드는데 이것을 내선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새우등이 되는 것도,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것도, 보폭이 좁아지는 것도 근육 위축으로 인해 몸이 안으로 말리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이 안으로 우그러드는 것은 다소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앞으로 소개할 운동만 꾸준히 해도 근육의 위축과 내선을 최소한으로 그치게 할 수 있다. 꾸준한 운동은 신체 기능을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안으로 말리는 몸을 바르게 유지하려면 내선과 반대인 외선 방향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흉곽, 가슴팍과 고관절을 여는 스트레칭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 책에서는 스트레칭을 포함한 3가지 운동법을 소개한다. 근육 단련에 좋은 3가지 운동법. 첫 번째는 슬로우 트레이닝이다. 슬로우 트레이닝은 근육을 단련하여 안티에이징 호르몬의 하나인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체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운동법이다. 두 번째는 드로인, 배 집어넣기이다. 드로인은 몸통을 구성하는 4개의 속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하는 운동법이다. 속근육이 단련되면 체온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몸이 안정되어 힘들이지 않고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트레칭이다. 스트레칭은 운동량이 많지는 않지만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앞의 두 운동, 슬로우 트레이닝과 드로인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스트레칭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막힌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 흐름을 개선하여 에너지의 효율과 운동에 의한 독소 제거 효과를 높여준다. 슬로우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 첫 번째, 슬로우 힙업. 그림처럼 편안하게 누워 엉덩이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후 손은 엉덩이 옆에 둔다. 발꿈치를 버티면서 5초에 걸쳐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정강이가 바닥과 완전히 수직이 되었으면 그 위치에서 멈춘다. 다시 천천히 5초에 걸쳐 엉덩이를 제자리에 내린다. 둘째, 슬로우 푸시업. 슬로우 푸시업은 느린 팔굽혀펴기다. 양팔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손을 바닥에 대고 등은 똑바로 편다. 그 상태에서 5초에 걸쳐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을 바닥 가까이 댄다. 이때 허리가 젖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팔꿈치가 90도가 되면 그 위치에서 1초간 멈춘다. 다시 가슴을 5초에 걸쳐 천천히 바닥에서 들어 올린다. 위 기본 푸시업이 힘들다면 초기에는 그림처럼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해도 좋다. 셋째, 슬로우 스쿼트. 그림처럼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은 어깨 높이에서 교차시킨다. 뒤에 있는 의자에 걸쳐 앉은 느낌으로 등을 펴고 그 위치에서 1초간 멈춘다. 이때 무릎이 발끝 라인보다 앞으로 나가거나
안짱다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다. 등을 곧게 편 채 5초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선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저체온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병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반대로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좋아져 손상된 세포가 재빨리 복구되어 건강 유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인간은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평생 병들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온을 올림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